제7차 확대간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제주, 경남, 세종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3주간 전국 시도당 대의원 대회를 개최합니다. 당 재건을 향한 통합과 혁신의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장정은 당과 국민이 함께 승리하는 길이요, 꿈을 잃어버린 국민에게 꿈을 찾아주는 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께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서 다음 총선과 대선에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꼭 나와야 할 민정수석은 왜 안 나오는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총무비서관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은 궁금합니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과 떠들 테면 떠들어라 하는 불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서 묻고 따지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지금처럼 국회 무시, 국민 무시로 일관한다면 더 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해서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은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고 속고 대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것이 이 사건 해결의 첫 경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축산농가가 애써 기른 소, 돼지가 또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성뿐만 아니라 이번엔 세종시에서도 돼지 구제역 양성 반응으로 226마리가 살처분되었다 합니다. 국민들은 살처분의 악몽이 다시 떠올라 불안하고, 농가는 자식처럼 키운 가축을 처분해야 하는 불안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 안전처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오룡호도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이번 구제역도 정부의 초동대처가 적절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4년간 구제역, A1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쓴 돈만 3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재난 컨트롤 타워입니다. 당국은 철저한 방역 관리로 더는 피해가 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윤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기관과 범위에 대해서 여야가 최종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관은 국조계획서가 통과된 시점부터 100일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합의해서 25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당이 여당 부분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면서 이를 유야무야시키려는 여당의 정략적인 책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고 있는 혈세 낭비와 국부 유출의 진상 규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새누리당도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이 진상 규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회를 앞둔 지금까지도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적인 자료 제출마저 아직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고 의혹을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관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청와대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또 다른 경찰관의 발언의 진위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문체부 국장 경질 등 각종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전례가 없어 출석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 2006년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의원은 국회 운영에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국회법 어디에도 청와대 참모진이 국회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오늘 민정수석이 출석을 끝내 거부한다면 운영위 파행은 물론이고 이후에 국회 의사일정에도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다음 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농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원내대책위 회의에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3가지 정도는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국정농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전면 인적 쇄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미 예견된 초이노믹스 경제정책 대신에 우리 당이 주장한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으로의 일대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개헌 논의에 대한 분명한 청와대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국민 사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요구한 최소한의 것들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어제 정무위에서 의미 있는 법안 처리가 있었습니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 등의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개혁입법의 일환으로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일관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은 정부 안보다도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처벌 시기도 앞당기는 등 한층 강화를 한 것으로 부정부패 일소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우리 당은 김영란법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패 척결과 관련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연재우,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에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라는 사실상 송방망이의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국가를 지켜야 할 군사이버사령부가 정권의 시녀가 돼서 나팔수 노릇을 한 것인데도 큰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군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것은 군 사법 체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 지휘관 아래 법무장교가 검사 판사를 맡고 지휘관이 감형 등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군 사법 제도로는 민주적 절차는 물론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심판조차도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국방부에 제안했다고 하지만 군검찰과 법원을 군의 지휘체계로부터 독립시키는 과제는 손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근본적인 군사법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적극적으로 군사법체계 검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회의장 이석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운영위원회 청와대 민정수석과 원거리 3인방 출석이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국회 출석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상황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 나오면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머리만 숨기면 온몸을 감춘 줄로 아는 꽁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일인데 민정수석이 안 나온다면 국민에게 숨길 것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이분들의 출석을 거듭 촉구합니다.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결론난 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 전국 중고교 역사교사 1000여 명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퇴행을 거부한다며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역사교사의 97%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압도적인 의견입니다. 획일적 시각을 요구하는 국정교과서 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세계적으로 북한과 베트남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유독 이 정부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역사가 분쟁을 키운다고 했다는데 지금 분쟁을 키우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역사 교육을 못마땅해 하는 이 정부가 아닙니까? 정부는 퇴행적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이념적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성권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7일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하마드를 조롱하는 만평을 실은 프랑스의 샤를리아또 주간지 사무실에 무장 괴한이 날려서 12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테러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물론 서구 사회도 이슬람 문화를 존중해야 하지만 또한 이슬람 신도들도 서구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종교로 충돌하고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이념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여행하면서 느낀 것을 언론에 발표했다고 해서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국보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당할 처지에 처했습니다. 더구나 문체부에서 우수문학 도서로 선정되었던 신은미 씨의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책이 뒤늦게 우수도서에서 제외되고 이 책을 정부가 수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신은미 씨의 토크 콘서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당의 임수경 의원을 검찰이 소환한다고 합니다. 북한을 비난하는 대북 전단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막지 않는 정부가 북한 주민의 삶의 평범한 이야기가 대부분인 이런 책을 냈다고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민재근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받는 가운데 충격적이게도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막아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직접 나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해 초 세종청사 용역 노동자들을 노조원 위주로 한꺼번에 해고해 악덕 기업 흉내를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무기 계약직 전환을 앞둔 500여 명의 방문 간호사들을 대량 해고를 사실상 방조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번 해고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3년 복지부가 방문 간호사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해 2015년 1월 1일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지자체들이 해고를 한 것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방문 간호사를 해고하고
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대량 해고를 단행한 단체장들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드는 무기 계약직 전환을 권고해 놓고 지원 대책 마련 없이 해고를 방관한 복지부의 책임은 더욱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방문 간호 서비스 중단은 독거 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방문 간호사 서비스 재개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원혜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새해 들어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됐습니다. 빠듯한 서민들 주머니 사정으로는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서민 증세의 한 방편임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담뱃값을 하루아침에 대폭 인상하면서 당연히 검토해야 할 문제들을 간과했고 그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담배에 이어 술값도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이라는 미명하에 재벌 감세 기조엔 변화 없이 서민 증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이명박 정권 때 내린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됩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억울함이 대대적인 조세 저항으로 나타나기 전에 서민 증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한 세금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라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한두 종목을 상징적으로 북한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통일부 장관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남북 분산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직후에 통일부는 분산 개최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자를 냈지만 정말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강원도는 남강원도와 북강원도로 나뉘어진 세계 유일의 분단도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으로 분산 개최하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세계인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평화올림픽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정부는 무조건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에 목표를 두고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오늘은 비교적 빠르게 공개 발언을 마쳤습니다.